어? 무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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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가위 봐주셨죠? 가위. 예. 무시무시한데. 네. 저희가 오늘 공유 경제를 커버 스토리로 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가위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산업 패러다임이 변해가는 과정인가요? 네. 아니면 아니면은 기존의 생태계를 네. 파괴하는. 파괴하는. 이게 워딩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이게 이제 파괴하는. 규제 일변도냐 뭐 이런 음. 건데요. 이래서 그 공유 경제가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냐, 소비자에게 편익을 주고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개인적으로 타다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선택의 예. 폭이 많이 넓어졌고 네, 요즘은 네, 파파라는 택시도 네, 좀 맞아요.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편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지만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원래 갖고 있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IT 기업으로, 그러니까 IT 기술로 무장한 곳의 분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음. 또 그래서 사회적인 그 합의가 절실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저희가 이번에 담았고요. 그건 커버 스토리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네네네. 사실은 네네. 오늘 건우 기자가 없으니까 목이 메이네요. 네네네. 그 오늘은 좀 재밌는, 말랑말랑하고 재밌는 소식으로 갖고 왔는데, 지금 라이더 무슨 보시죠? 사진인가요? 네네네.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굉장히 젊어요. 나 사장. 네, 나 사장. 나오는 기자. 네, 20대의 점주들, 프랜차이즈 점주들 이야기를 오늘 들고 왔어요. 20대 무슨 점주. 얘기냐? 네. 혹시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장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했는데 네. 알바생인 줄 알았던 그 친구가 그 혹시 친구가. 사장이었다. 그렇다. 내가 내 가게여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음. 와, 이 시대에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쁜 친구가 있네? 음. 라고 생각을 했건만 네. 사장이었어. 아.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 네. 하면 보통 이제 50대에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통닭집 차리는 이런 걸로 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서빙과 이런 것들은 네네. 이제 20대 알바생, 알바생들이, 대학생 알바생 시키고 20대들이 자영업 하는 쪽에서, 자영업체들에서 보면 알바생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그간의 생각인데 네. 이제는 20대 음. 친구들이 네. 창업을 오히려. 네. 하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한편으로는 조금 안전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없는 아이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만한 아이템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따와서 또 본인만의 그 장기인, 20대 하면 뭐가 좀 장기일까요? 일단 젊음, 젊음. 싱싱함, 네. 또 빠릿빠릿함, 또 체력, 또 SNS를 잘한다든지 이런 SNS. IT, 젊은 예. 감각. 그러니까 IT에 익숙한 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조금만 좀 남다르게 하고 조금만 그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 격전지에서 조금만 이제 그 빠릿빠릿하면 또 유튜브를 또 활용하거나 뭐 인스타그램을 잘 올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20대 점주가 그냥 한두 명 있으면 이건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자영업하는 쪽에서 상당히 많은 최근에 20대 점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양한 업종에서 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강점으로. 요즘 뭐 일타 강사 연습하세요? 근데 말이 돼. 네네. 아니 왜 우리가 꼭 그 프랜차이즈라는 네네네. 업종이 4, 50대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생각해 보면 맞아요. 되게 트렌디한 업종이 쏟아져 맞습니다. 나오는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 네.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였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죠. 항상 점주가 항상 나오고 열심히 하는 만큼 받아간다는 게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이야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20대 청년들에게 음.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해라 하는데 음. 모두가 스타트업을 하고 모두가 갑자기 뭐 맞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빌 게이츠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이런 안정적인 아이템이 있을 때 그거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매경 이코노미에 소개됐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그 이제 말이 하고 그 유형을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그 유형별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1번. 짜잔. 배달은 사장이 직접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딱 보니까 그 1번 유형을 찾아보니까 그 사장님들인데, 20대 사장님들이 강점이 뭐냐? 체력 좋고, 그 다음에 고객들 빠르고 고객들을 직접 만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1번 그 배달은 사장이 직접 한다는데, 여기 나온 그 분 어떤 분이세요?
바르다 김 선생, 그 김밥 프랜차이즈죠. 네. 운영하는 임성식 점주님. 네, 점주님인데. 26살입니다. 아, 진짜. 저희 기사 나이로 26살이면 많으니까 27. 우리 나이 우리 흔히 27살. 인제 1년 됐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또 재밌더라고요. 워킹 홀리데이를 호주를 가서 되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게 이제 워킹 홀리데이는 다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돈을 모았어. 그걸 미천 삼아서 바르다 김 선생을 냈다는 거예요. 농작물, 채집부터 해서 주택, 청소, 웨이터 안 해본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말이 그대로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바르다 김 선생 1년 만에 열어서 굉장히 지금 그 많이 돈을 번다고 지금 하네요. 월 매출이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4천만 원이요? 월. 물론 와. 이거는 월 매출이고 이제 뭐 임대료 빼고 그럼요, 인건비 그럼요. 빼고 네네. 하면은 순이익이 그래도 꽤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대박이다. 아니 이라고 합니다. 27이 지금 1천만 월 얼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분으로 우리 정다운 기자님 뭐 해외에서 유학하시면서 다 워킹 홀리데이도 안 하셨고 그냥 돈만 네. 워킹 홀리데이 잠깐만 나도 알바하고 그래서요. 네네. 그러셨는데. 근데 네네. 물론 우리처럼 9시 뭐 9 to 6 하고 네. 주 40시간 다 뭐 주 52시간 다 지켜가면서 일하신 건 아닐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젊은 체력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근데 이제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월 800건 최소. 네, 그런 건데 뭐 물론 배달 대행료가 800건에서 1000건이 되면 350만 원 정도 나간대요. 근데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고객의 접점을 뭐 직접 이제 고객의 접점을 늘려보고 고객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서 직접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걸 창업하셨으면 350만 원 주고 사람을 썼겠죠. 그러겠죠. 힘드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좀 20대 점주와 이제 종전의 이제 그 중년 점주가 좀 다른 점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죠? 평택에서 조스 떡볶이를 운영하시는 이분이시구나. 네네네. 이분이시네요. 네, 방금 이야기했던 임 점주님이고 평택에서 조스 떡볶이를 운영하시는 유성민 점주님 뭐 28살이십니다. 네. 와, 이분도 배달을 직접 하신대요. 네, VJ 특공대 나오셨나요? 전체 배달 주문의 70%는 직접 뛰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본인이 고객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나선다는데 이런 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근데 28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일을 한 경력은 7년이나 되네요. 동대문에서 옷장사 4년 했고 홈플러스에서도 한 1년 일하셨고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셔가지고 이때 1억 원 정도 모아서 경험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장사를 해본 경험도 있고 이때 모은 돈 1억 원 미천 삼아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진짜 훌륭하다. 한 5년 6년 열심히 해서 진짜 하나도 안 썼네. 그래서 이제 육아는 하셔야 되니까 결혼하셨구나. 안타깝네요. 뭐? 그 모두 주말을 직원에게 모두 맡기고 하는데도 월 매출이 2천만 원 나온다고 하시네요. 자, 다음은 그 SNS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 20대들의 초강점은 사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 마케팅 기법을 몰라요. 뭐 이런 이제 점주들 중에서 중년 점주들이 조금 그런 것 때문에 헤매잖아요. 근데 SNS에 이미 익숙한 분들은 설빙에 여기 나와 있는 점주님이나 이런 다양한 점주님들이 유튜브를 직접 하거나 SNS에서 이제 레시피를 공개하거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된다더라. 그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이 아니라 내가 막 좋아서 SNS에 이것저것 올리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는 그런 좋은 케이스입니다. 누가 있나요? 여기는 보니까 샐러디 한양대점을 운영하는 장희진 점주님. 네, 장희진 점주님도 보니까 원래는 이제 의류 회사 이런 데 좀 다니다가 그 뜻한 바 있어서 이제 좀 트렌디한 퇴사를 하고 샐러드 업체인 샐러디에 이제 창업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점장을 구한다는 이제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6개월간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이거 그리고 괜찮네? 다시 회사로 입사를 했대요. 잠깐 휴직했다가 근데 적성에 안 맞아서 역시 아니야. 아예 퇴사를 하고 샐러디 창업을 아예 이제 점주로 돌아오신 거죠.
직장 다닐 때보다 월급 2배 더 번대요. 와우. 대신 주말도 없이 매일 14시간씩 근무하는 거니까 그래도 내 건데. 그래도 내 거라는 생각. 어, 그리고 마음이 편하다는. 그럼. 마음이 편한가? 마음 편하죠. 아무래도 출퇴근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직원 월급 줘야 되고 뭐 그러긴 해도 그래도 그 생각해 보세요. 정다운 기자 맨날 뭐 하이 뭐 아이씨 뭐 이러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박수호 선배 아이씨 막 욕했냐? 아니야. 뭐라고요? 네, 그랬는데 우리 사이 되게 좋고요. 네, 예, 아 갑자기 어색하네. 네, 빨리 그다음에- 이야기하세요. 네. 그다음에 누구예요? 창업 준 누구예는 뭐야? 이분 설빙 운영하시는 분도 네네네네. 계시는데 잠깐만. 여기도 유튜브